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2페이지 보시면은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소개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2쪽인데요. 뭐 다른 건 없고 이것만 좀 기억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수식은 일반 허수에서 드러나는 규칙성을 찾는 게 목적인데, 일단 첫 번째 x의 세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수식이 딱 떨어질 때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에 따라서 여기의 수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개수가 다 실수 개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한근은 혈내근이라는 의미에서 얘가 오메가의 바가 됩니다. 네. 이거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오늘 보시는 시험에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풍문에 있습니다. 풍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거랑 이거에 관한 형태에서 그럼 첫 번째 식은 오메가의 3승은 당연히 1일 것이고 오메가의 바의 3승도 1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당연히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왜냐하면 허근은 역잡이 2차 방정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수식을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얘가 오메가 바. 무슨 얘기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였기 때문에 근계수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수식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거기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도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가죠? 여기 주어진 이 수식을 양쪽을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마이너스 1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이런 게 여러분 보실 때 좀 짜증나는데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과 같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보자라는 거죠. 그냥 오메가 바로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써볼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얘가 오메가랑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가능할까를 봤더니 여기다가 오메가 여기서는 x 3승은 1로 갔었죠? 그죠? x 3승은 1로 가는 거. 오케이. 갑시다. 그냥 오메가를 한번 주면 제가 잠깐만 고쳐보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좌변의 수식이 오메가 3승이어서 1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어차피 1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측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메가를 하나씩 지워준 거예요.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오메가 바를 갖다 곱하고 오메가 바를 갖다 곱셈하면 오메가 바의 3승은 1일 것이고 요거 어차피 1이었으니까 같다라는 게 확인되죠. 그러니까 요 제곱이 뭐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두 개가 공존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걸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책 한번 잠깐 봐볼까요? 12쪽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1번, 2번, 3번, 4번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존재하는 그 4번에다 좀 챙겨주시겠어요? 그 4번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쓸까요? 요 내용도 한번 적어주세요. 거기다 5번이라고 할까요? 거기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요거 한번 써보세요. 역수구조도 많이 나오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좀 잡아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수구조도 생각보다는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그러면 얘네들은 3개짜리가 1이 되다 보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다? 3짜리다. 이렇게 합니다. 주기가 3짜리다. 그럼 그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x 3승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얘는 그럼 당연히 주기가 얼마가 되느냐? 1이 등장하는 게 6번째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주기가 6이 된다가 되고 나머지 얘네들은 이 상황에 맞게끔 또한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의 모양이 거의 대부분 맞춰져 있다고 보시고 하나씩 해석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혈내근이라고 한다. 이 정도 느낌만 갖고 보시면 대부분 다 풀더라고요.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계된 예제를 제가 한 2개 정도 풀고요. 마지막 음수의 제곱분 설명하고 오늘 전체적인 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관한 예제가 13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떤 예제를 풀까? 아래쪽 예제를 풀까요? 아래쪽 예제를 봤더니 네,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상황에서 뭐를 물었냐면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4오메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얘가 A 오메가 플러스 B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나 일단 보여서 이거부터 정리해보고 가자.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다. 켤레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켤레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물어본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죠? 여기 식에다가 우리는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하게 되면 x의 3승 더하기 1은 제로가 되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죠?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활용해서 써먹도록 할 텐데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요. 오메가의 제곱은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 모양을 좀 이렇게 좀 가볼까요? 여기 모양을 딱 봤더니 쌤 요거가 이렇게 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가 4오메가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순서를 좀 바꿔 써줘보면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은 당연히 얘가 오메가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를 오메가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러하다면 마이너스 3오메가 플러스 3오메가니까 얘가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 그게 A 오메가 플러스 가 B가 된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분수꼴이 되게 불편해서 그냥 곱하세요. 그럼 얘는 A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가 B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가 B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식을 오메가의 제곱을 좀 없애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메가 제곱은 또 뭐하고 왔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B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가 B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게 이렇게 삭선이 들어가서 좌변의 1은 여기 우변이 B 오메가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A하고 B는 모두 실수였고 얘가 지금 현재 복소수 그죠? 지금 현재 오메가를 형성했었기 때문에 좌변의 식과 이 식을 뭐로 봐도 상관없을까요? 개수비교 하는 형태로 가시게 되면 B다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가 되고 제로가 되고 A는 얼마가 되죠? 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찾아보니까 A는 마이너스, B는 제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복소수 상등 이렇게 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이 과정 한 번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하나만 더 가볼게. 하나만. 자, 이번에 그 오른쪽에 상단부에 존재했던 2014승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 할게요. 자, 어떻게 잡혀있냐면 이렇게 잡혀있는 이 수식을 뭘로 나누냐면 얘로 나눕니다.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뭐가 특이하냐면 요 주어져 있는 수식이 일단 인수분해 되지 않는데 얘가 0이 되기 하는 x값을 제가 오메가라고 달아보겠다고. 그럼 어떤 수식이 가능하니?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얘가 제로가 되고요. 여기 수식에다가 오메가 플러스를 갖다 곱셈을 하게 되면 예, 요런 수식이 두 가지가 가능해질 거다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뭐를? 오메가를 집어넣는 순간 오메가 2014승 더하기 9 오메가의 17승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이 0, 0, 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오메가 더하기 B다. 아까 거랑 똑같아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면 일단 오메가 2014를 따로 좀 써볼까요? 그럼 2014는요 어떻게 되냐면 6배 36, 18, 37에 21 이렇게 쓰여지는 게 확인이 되네요. 다시 오메가의 세제곱에 671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네.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고 확인이 되고요. 오메가의 17승은요 오메가의 세제곱에 5승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하다면 여기 식이 좌변의 수식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가 9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겠지. 자, 이제 여기다가 요 수식을 써서 1차식으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9 가로에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될 것 같아서 마이너스 10 오메가 플러스 8이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B는 얼마가 됐다? 8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문제 없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었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갖다 물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겠지. 어때요? 패턴은 똑같죠? 3승 이상의 걸들 하고 그 다음에 2차식 이하의 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요것만 간단하게 볼까? 아까 우리 40번째까지 풀었잖아요. 제가 좀 특이한 거 하나만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볼까요? 25번 한번 봐볼까? 25번. 19페이지 25번.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볼래요? 자, 한 3분 정도만 드릴까요? 시간을 간단하게 3분 정도 드리고 제가 바로 풀 건데 일단 25번 한 번만 풀어봐봐. 이게 질문이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측이 되는 건데 풀어봐라. 자,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보통 목소수 그러면 A 플러스 BI 뭐 이렇게 많이 집어넣기도 하는데 출제자는 이거를 3개를 집어넣은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불편하겠지. 그래서 일단 요 단어를 왜 줬을까 생각해보고 왜 하필이면 K3승을 줬을까도 생각해보시면 조금의 길이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 풀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봤을 때는. 여러분 준비하면서 처음 본 거 말고 옛날에 이걸 다른 문제집에서 만나 처음에 당황스러웠다고. 일단 어떻게 가볼 거냐면 이렇게 가볼 거야. 즉 알파는 1-베타의 K다. 두 번째는 얘가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얘가 1- 얘가 감마의 K다. 세 번째 감마라고 하는 것은
1-알파 K다 라고 봤더니 이 식이 유독 대칭성을 많이 띄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대칭성을 많이 띄어서 이걸 제가 가라고 하고 이걸 나라고 하고 이걸 다라고 해보면 어떤 재미난 점을 좀 발견하게 되냐면 가에서 나를 한번 빼보실래요? 좌변의 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의 식은 K로 묶여지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서 다를 순서대로 뺄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다에서 가를 빼는 작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나에서 다를 갖다 빼면 좌변은 베타 마이너스 얘가 감마가 되고 우변의 식은 K로 묶어주면 얘의 세를 갖다 빼는 순간 얘가 알파 마이너스 얘가 감마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에서 가를 갖다 빼게 되면 얘가 감마에서 얘가 알파를 갖다 빼게 되는데 얘의 세를 갖다 빼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베타 마이너스 얘가 알파 여기에 K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써봤어. 선생님 여기가 K 3승인데요? K 3승 오케이. 자 봤더니 이거랑 유사한 게 얘가 있고요. 요거랑 유사한 게 얘가 있고요. 그죠? 이거랑 유사한 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변변끼리 곱합니다. 그럼 좌변의 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감마, 감마 마이너스 알파. 우변의 식은 감마 마이너스 얘가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얘가 알파, K의 세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변은 K 3승, 좌변은 마이너스 1의 3승. 얼마? 마이너스 1. 정답은 해서 마이너스 1. 아마 여러분 푸는 문제 중에 제일 좀 독특한 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거 아니고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는 그냥 특이한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죠? 특이한 구조는 특이하게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여주라.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왜 있었을까 봤더니 절대로 재료가 될 수 없다. 그럼 곱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씩 좀 기억해도 학교 쌤들 가끔씩 응용해 먹을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자, 여러분 파일로는 어디에다가 펼치시면 되냐면 뒤쪽에 그 유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7쪽. 페이지 27쪽. 여기도 예제는 당연히 오답노트 숙제로 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요거 한 번만 잠깐만 봐주세요. 다 풀어드릴 텐데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다가 좀 쓸까요? 제가 항상 여기는 최고반을 최고 난이도를 가든 최저 난이도를 가든 똑같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 간에 요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자, 이걸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과정은 나누기로 갈게요. 부호가 둘 다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까지 이렇게 가요.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곱근이니까 루트가 동반된다는 뜻인데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헷갈리는 것은 문자인데 요걸 항상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봤더니 일단 얘는 루트 2의 i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i로 바꾸시면 되고요.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로 바꾸시면 되죠. 일단은요. 자, 여기는 뭐 바꿀 필요가 없었고 루트 3분의 루트 2의 i다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루트 3i분의 루트 2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루트 3i분의 루트 2i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되니? 우리가 무리식의 계산에서 안에가 양수일 때는 그냥 곱셈 하시도록 배우셨어요. 그죠? 여기도 곱셈 하시도록 배우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따라붙어? i가 따라붙죠. i가 따라붙는다는 예를 한 번 더 다시 쓰면 어차피 빼낸 거 다시 집어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
이 마이너스 1의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주면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얘는 어떨까? 당연히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을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쓰되 얘는 루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일부러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얘는 앞쪽에 있는 숫자들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i의 제곱이 하나 발생이 됐고 이 앞에 모양도 순서를 좀 바꿔주면 이렇게 써도 어차피 2 곱하기 3하고 똑같은데 i의 제곱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 좌측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무엇일까 봤더니 양수, 음수를 곱하면 어차피 다 똑같이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둘 다 음수였을 때는 곱셈하면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뭐야? 이거지.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b가 마이너스 루트의 ab가 됐다라고 이 마이너스 생겼다는 이 말은 a도 음수, b도 음수인 걸 지칭하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생긴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음수를 지칭한다고. 거기 보면 해설이 0 들어가는 것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a가 0이나 b가 0인 건 너무 특수 상황이니까 제가 빼고 얘기하면 그냥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요거 가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나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i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루트에 3분의 마이너스 2까지. 문제 없죠. 똑같이 그냥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얘가 i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i를 갖다 곱하고 i를 갖다 곱셈을 하는 순간 요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요 i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i를 밑에 쪽에다 깔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합쳐졌지만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가 똑같은 거니까 지워버리시면 루트의 3분의 2라고 쓸 수 있었지만 얘네들을 다시 한번 부호를 둘 다 붙여주면 원래대로 그냥 합쳐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지? 루트의 b분의 루트의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즉 똑같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 뭐? a가 양수, b가 뭐? 음수가 되는 케이스. 그래서 딱 두 종류만 외워달라는 얘기지. 딱 두 종류만. 곱셈의 경우에는 둘 다 음수일 때가 문제가 되고 나눴을 때는 위쪽은 양수, 아래쪽이 음수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부호 마이너스 생기는 거. 요게 은근히 여러분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기 때문에 요걸 좀 조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용도 풍문 쪽에 있습니다. 시험 내용 안에. 다음 중 최초로 틀린 것.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곱셈에서 마이너스. 그때가 둘 다 음수다. 나눴을 때 마이너스는 분모 쪽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얘기할게요. 자, 거기 오른쪽 예제 봐봐. 예제 보면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하나 딱 나옵니다. 이거는 애들이 진짜 덤벙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예제 한번 아래 거부터 먼저 풀게요. 자, 거기 예제 봐보니까 이런 식의 두 근을 뭐라고 했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근 두 개를 갖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수가 돼요. 얘네들은 각각의 실수가 돼. 얘도 실수, 얘도 실수가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근에 해당되는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세요라는 문제가 들어간다고요. 얘를. 이거 계산하래. 그럼 여러분 계산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통 어떻게 하죠?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안쪽의 제곱이 일단 알파 더하기 얘가 2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얘가 베타 이렇게 보통은 처리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야. 왜 그런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봐봐. 일단 요 방정식의 근거 개수 관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부호를 볼 건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라는 양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양수 곱하기 양수이거나 음수 곱하기 음수입니다. 그런데요, 더해서 음수가 되는 거, 그럼 요거 기준점으로 봤을 때 얘가 플러스면 더하면 플러스가 나와야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음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틀이 정해져 있어요. 루트 꼴을 물어봤을 때 그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얘는 뭐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갔어야지. 아까 여기 있잖아. 둘 다 안의 내용이 음수일 때는 곱할 때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고. 요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얘가 베타, 얘가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가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 속에서 얼마? 얘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따라서 루트의 마이너스 7은 어떻게 쓴다? 루트의 7 i라고 쓴다. 이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별표를 한 3개 정도만 칠까요? 네, 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설명도 다 들어가 있지만 정확하게 보세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로 물어볼 때는 항상 부호를 정확하게 따졌어야 된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았죠? 뭐 남았죠? 이런 예제를 주네요. 첫째, 예,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거 풀어보자. 어떻게 되니? 곱했을 때 마이너스 생기는 건 하나밖에 없지. 얘가 음수, 얘도 음수. 그런데 아까 제가 등호 빼고 풀었잖아요. 0이어도 상관없죠. 빵빵빵! 얘 문제 없죠. 근데 얘는 원래 의미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생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은 빼는데 지금 실제로는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등호까지 포함을 나중에 해주세요. 그럼 뭐가 되죠? 정수 A의 개수 찾아보면 얘는 A는 1보다 커나 같다가 되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A는 1부터 얼마까지? 네, 3까지. 그래서 뭘 구하라?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몇 개? 3개. 만약에 등호가 빠지잖아요? 답은 1개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등호는 맨 마지막에 한번 좀 고민해보세요. 등호 넣어도 문제 없을까? 오케이?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줘봐. 여러분이 2개만 풀죠. 2개만. 60번 하고요. 60번하고 62번. 이 2개만 풀어줄래? 60번하고 62번.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60번하고 62번 풀어주세요. 60번과 62번입니다. (60번과) (62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60번 문제는 0이 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되던 0을 다 지워버렸어요. 출제자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둘 다 음수여야 된다. 위에 분자가 양수여야 된다. B는 어차피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서 이걸 푸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건 제곱하고 루트 함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값으로 닿겠죠. 여기는요.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판단합시다. A의 부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가겠죠. C의 부호는 양수니까 그냥 나가겠죠. 자, B-C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판단해봤더니 B가 음수에 C가 양수였으니까 빼버리면 얘가 통째로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원래대로 쓰면 자, 여기다 중괄호를 일부러 이렇게 줄게요.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가로에 얘가 B-C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앞쪽에 얘가 이렇게 바뀔 거다 보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B-A라는 정답이 되죠. 여기는 그렇게까지 뭐 많이 어렵진 않았고 62번입니다. 자, 쉽게 가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루트 하나 있던 마이너스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 소리냐? A가 2-3은 얘가 0. 얼마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A-는 음수고 1-는 양수입니다.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헷갈려서 쌤 이거 음수잖아요. 맞아요. 음수니까 잘 봐.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고 그것을 나머지 바깥으로 빼면 i가 되고 얘는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어차피 얘가 음수가 되니까 얘가 루트에 1-a i 끄집어내고 루트에 1-a 끄집어내고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a 되고 이렇게 간 거지. 봐라.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이게 뭐다? 아 1-a구나. 아 요게 i의 제곱이구나. 아 이거 사라지는구나. 아 여기는 a의 부호를 따졌어야 되는데 a가 0. 얼마 양수니까 이게 양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되었구나. 이렇게 결과를 흰색 버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a가 되었을 것이고 여기다 i 때려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a까지. 그럼 요거 이렇게 사라지겠지. 정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 나중에 가면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 누적 복귀 학습제 4회차에는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일단 양수 버전을 정확하게 문자로 쓰시고요.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과정들은 다 그렇게 가면 돼요. i를 다 뽑아내고 i를 나중에 따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에 대해서 흔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부탁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수원의 지수의 첫 번째 단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통 n제곱근 이렇게 쓰거든요. 자, n이 짝수일 때 제발 부탁인 건 얘는 절대값 a다. n이 홀수가 되면 부호에 상관없이 그냥 a로 가면 되는데 짝수 2, 4, 4 무조건 절대값이야. 루트하고 제곱 함부로 지우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반드시 절대값으로 해석해주는 연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일단 지을게요. 그럼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소수에 관한 형태들을 지난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일부러 좀 나눠서 간 거는 복소수 계산이 되게 더 짜증나는 게 되게 많아요. 조만간 이것도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 프린트만이라도 잘 정리해서 보세요. 참고로 이 프린트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일품에서 좀 괜찮았던 문제, 뭐 셀에서 괜찮았던 C단계 문제, 모의고사에 괜찮았던 문제, 여러 가지 책에서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조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짜집기해서 배열하고 바꾸고 거기다가 팁 드리고 요령 붙여서 저희가 코멘트 달아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봐요. 알겠죠? 자세하게 보시고 시너지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오늘 이제 숙제는 뭐가 될지 알겠죠? 요 프린트를 마무리하는 쪽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오답 노트 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반포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반포고등학교 그게 풀이하는 게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풍문고등학교, 원래 풍문여고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쪽 이사 오면서 풍문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제 한번 꺼내 보실까요? 28제.
기본 문항 잡아드릴게요. 통문이니까 맨 뒤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는 84쪽입니다. 전체 문항 수는 22개로 50분짜리를 제공된 학교였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필수 문항을 19개를 잡을 겁니다. 19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35분 안에 푸는 연습을 똑같이 갑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쌤,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연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보면서 계속 점검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보고 안 풀리는 거 넘어가고 그러세요. 알겠죠? 자, 지금 잡아드릴 게 아닌 것만 얘기 드리면 되겠죠? 아닌 거 체킹해 볼까요? 565번 빼주시고요.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기본 문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7번 빼주시고요. 567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574번 빼주세요. 574. 그 나머지는 다 기본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문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준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되었거나 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잡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 안 풀리는 거는 잘 보세요. 오늘까지만 저 시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간은 35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